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 이제 포인트가 이제 영농소실보상 최근에 나온 이제 판례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에서 2019도의 32696 영농부 손실보상에 대한 실제 소득의 상한을 정한 그 판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랑 시설 콩나물이랑 같이 나올지 아니면 따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설 콩나물 관련된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영농손실보상에 관련된 이 두 판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에 대한 해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렇게 영농보상으로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이제 중요한 판례가 한꺼번에 나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 두 가지 판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설 콩나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농업손실보상에 원래 이제 농지의 편입으로 인해서, 농지의 특별한 희생으로 인해서 이 2년치의 그 농업손실보상을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케이스에 있어서 농지는 편입되고 농지로 인한 부대적으로다가 그 위에서 그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트레이라든가 용기를 이용해서, 특히 이제 시설 콩나물처럼 이렇게 이용한 케이스에 있어서 과연 이걸 특별한 희생을 볼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2년치로 보상해 주는 게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상당히 그 쟁점이 됐었는데, 지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결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에서도 어떻게 돼요? 4개월치의 우리가 영업손실보상처럼 4개월치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특별한 희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11도 2521 불법 형질 변경 관련된 요 판례도 우리 95년 1월 7일 당시 이런 것도 있지만, 1960년대에서 이게 이제 법령이 그 1966년 그 항공사진이 찍히기 전에 생겼던 여러 가지 불법 형질 변경이라든가 개간 같은 경우는 관련된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개간이 된 경우가 많고, 실제로 불법 형질 변경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 최근 판례가 사업 시행자가 증명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은 현황대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류적인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93로 19566 우리 이제 개별 공시지가 우리가 직권정정 관련돼서 공시기준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단순 위산 오기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처분을 보지 않지만, 이게 표준지 선정의 오류라든가, 오늘은 이제 두 개 용도 중에서 하나 용도로 해가지고 이게 그 한 케이스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표준지 선정이라든지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요거 이제 새로운 처분으로 인식하는 부분, 그런 것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를 보면은 직권 정정하고 이의신청 정정이 섞여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요거를 무슨 기준으로, 요거를 어떻게 기준으로 나눠서, 요거는 행정기본법 36조 제 사항으로 가고, 요거는 행정소송법 제 20조로 가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8도 19587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이고, 별도로 행정심판 또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뭐 상당히 작년에 2번 문제로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출제 가능성이 항상 높은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9도 5542 비교표준 선정의 핵심 요소, 그렇죠?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용사항 이런 것들이 유사한 거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945 12937 토갑이 일부 배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위법성 검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변경명령 제기랑 후속 처분, 그 다음에 3년 전에 일부 취소 재결이 나왔는데, 그 전에 같이 30회 31회 때 논의됐던 게 감액 처분이었어요. 변경 처분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작년에는 이제 변경명령 재결로서 이러한 스타일이 문제가 나왔다면, 일부 취소 제기를 나왔으니까 그거 빼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그 변경 처분으로서 감액 처분을 하는 케이스. 이게 이제 직권으로 증액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직권으로 감액 처분하는 경우, 이번에 요걸 다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액하는 경우, 감액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것이냐, 소외 대상과 제소기에 관련된 요 쟁점이요. 그 다음에 2016도 41811 요 사건, 우리가 이제 사전통지 의견 제출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침입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통지라든가 의견 제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절차의 하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절차의 하자를 이제 예시다반은 인정하는 거 하나, 또 하나 이 반대 논리로서 이게 어떤 공익의 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쵸? 요거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걸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예시답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류적인 판례는 이제 절차의 하자로 이렇게 한 건데, 이거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5번 시험에 제가 부관을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여서 1번 문제로 사업 인정과 기부 체납에 대한 부관 문제를 내버리면은 이걸 낼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또 공시지가 밀고 영농부상으로 또 쭉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요거 이제 추가 문제로 해서 부관 관련된, 그렇죠, 독립쟁송 가능성, 독립취소 가능성 나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그 판례들이 굉장히 우리 3법에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나와서 출제 가능성은 좀 낮긴 한데, 어쨌든 뭐 부관이 13회, 20회 이후에는 안 나와서,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도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번 오늘 이제 그 주장 검토용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물음 형태의 차이점에서 오늘 이제 주장 검토용으로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2번 더 남았죠. 그래서 거기도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최근에 이제 중요한 거 반복되는 거 위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출제를 할 건데요. 문제 1번에서 영농손실보상의 의의 법적 성질, 이게 이제 과거에 그 농업손실보상으로 이렇게 하다가 최근 한 2, 3년부터 한 3, 4년 전부터 해가지고 영농손실보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농손실보상은 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농손실보상은 법문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그 법문에 나오는 용어는 농업손실보상으로 나와 있어요. 농업손실보상. 법률에는 농업손실보상으로 나와 있는데 왜 영농보상으로 하냐? 이제 이게 이제 보통 2년치 주는 거잖아요. 2년치 주는 건데, 이 지력을 이용하지 않은, 이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게 4개월치 영업보상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영농보상, 그러니까 농업손실과 우리가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영농보상이라는 표현을 일괄적으로 최근에 판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관련돼서 법문에는 농업손실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이게 판례가 최근에 영농보상으로 통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래 예시답안도 영농보상으로 통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음 1번 관련돼서 영농손실보상이 딱 나오니까 이거 관련된 의의 법적 성질에서 개념 적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거를 적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쓸 때 법 제 77조 시행규칙 48조,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답안을 다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 3분 남았어요. 2분 남았으면은 옆에 그 목차 옆에다가 조문 있죠, 조문을 빠짐없이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0.5점인가 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조문을 제시된 여기에 참고 조문이 있으면 좋고, 참고 조문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문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7조 제2항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48조, 요거는 사실은 뭐 주면은 뭐 좋은데 안 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셔야겠는데, 특히 시행규칙 그 4페이지에 48조 제 2항의 1호, 2호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요. 요 두 개, 2항 본문은 여러분이 보시고 2항 1호 보면은 단위 경작 면적당 실제소득의 통계법 제3조 3호에 따른 통계 작성 기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 장목별 평균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렇죠? 해당 장목별 단위 경작 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상한으로 해서, 그렇죠? 2배를 판매한 판매한 금액을 단위 경작 면적당 실제 소득으로 보아 이렇게 계산하는 그 부분하고 잘 체크해 보시고요. 2년분 해서. 그 다음에 2호에서 실제 소득 인정 기준에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그런 말이 없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2년치 주는 걸로 했는데, 밑에 거는 2호에서는 이제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단위 면적당 실제 소득의 4개월 밑줄,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하는 거죠. 위에 거는 2년분 실제 소득을 주는데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상한으로 해가지고 주고, 밑에 거는 4개월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제대로 구분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영농손실보상에서 우리 그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공권 사건 대립하고 있는데 2009-43461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농업손실보상도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 다퉈야 된다. 5페이지 보시면은
위 규정들에 따른 농업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익사업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에 견지해서 공익사업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 동그라미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에 할 것이고 되어 있죠. 자, 공법상의 권리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법적 성격에 관련돼서 여기서 그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생활보상, 간접보상, 일실손실보상. 생활보상 여러분들 다 이해하죠. 국가의 적극적 정책교표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일실손실, 그렇죠?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 부대적 손실로서 일실손실에 대한 기대액에 대한 그 손실을 하는 건 여러분 이거 아는데 간접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간접보상은 공익사업 시행주구밖에 간접손실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가 직접 보상이면 이에 기반한 영농보상은 간접 보상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된 판례 평석이 우리 그 맨날 출제위원 들어가시는 교수님의 판례 평석이 있어요. 이 관련 판례가. 그래서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에서 영농보상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원칙적으로 농민이 기존 농업을 폐지한 후 새로운 직업활동을 개시기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죠? 간접보상, 여기서 얘기하는 간접보상은 뭐다? 이 간접손실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지가 직접 보상이면 이에 부대에서 하는 것이 이제 간접보상이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농보상은 그 보상금을 통계 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하든 아니면 해당 농민의 최근 실제 소득을 산정하여 산정하든 5페이지, 6페이지 간에 모두 장래의 불확정적인 일실소득을 그렇죠? 예측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기존에 형성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완전한 보상은 그 성질을 달리한다. 즉 일실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결국 토지보상법 40 시행규칙 48조 소종의 영농보상 역시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의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산상에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한 있을 수 없고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 소송의 영농보상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죠? 2022도 34913 또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장 1, 주장 2 관련돼서 요 쟁점이 있죠. 그래서 주장 1에 관련돼서는 지금 그 종전 농지에 더 이상 영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법 제77조 시행규칙 48조에 따라 장래 2년간의 일시소득을 기준으로 영농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다. 사업 시행자는 시설 재배 농업은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는 농업이 아니므로 재배 시설을 이전하여 계속 영농이 가능하고 또한 실제 소득에 대한 평균 생산량의 2배를 규정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4개월로 제한한 것이 타당하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얼마를 보상을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요. 쟁점 배정에서 그 주장 1, 2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상 기준이 헌법 제23조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고 완전한 보상은 피침해 이전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으로서 토지보상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상 방법에 관련돼서 지금 보상 방법 관련된 내용 6페이지에서 이거 적시하시고요. 그렇죠? 공익사업시구 편입되는 농지, 그렇죠? 농지 관련돼서 그 농지에 대해서는 당해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영농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다. 그렇죠? 요게 그 가로치기로다가 기말고사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해가지고 가로치기로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나왔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학생이 그러는데 이거 정확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소득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4개월분 주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손실보상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언급 좀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여유가 되면 농업손실보상의 물적 대상과 48조 사망 그 다음에 인적 대상에 관련된 거 있죠. 후일 불점 농이 이거 외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긍적자한테 주는데 만약에 경작자와 소유자가 한 동네 살고 있다 그러면 각각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2분의 1씩 그거까지 이렇게 적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거냐 관련돼서 특별한 희생 사회적 자격을 넘는 우리가
손실에 관련돼서 우리가 특별한 희생, 인적 범위가 특정되어 있느냐, 형식설, 그 다음에 그 침해 강도와 정도에 따라서 목사보수 중상사가 있는데요. 그렇죠. 요거는 뭐 언급을 하셔도 되고 뭐 언급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특별한 희생에 관련된 이런 학설의 논의가 간략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이 판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넘겨보시면은 8페이지 나 보시면 나 밑에 중간쯤 보시면 별표 쳐놓으시고요. 농재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닌 용기에 식재하여 재배되는 콩나물과 같이 용기를 기후 등 자연 환경이나 교통 등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 없이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휴업 보상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한 범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기를 취득하게 되면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작물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농지가 취득됨으로 해서 부대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생겨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이런 법리인데, 이게 만약에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트레일의 용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케이스에서는 특별한 희생이 지금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면 시설 콩나물 재배 방식의 본질은 재배 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즉 농지의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식 온실 등의 농기에 재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배 시설 이전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 있다. 본질적으로 같은 재배 방식에 대하여 고정식 온실 등이 농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2년간의 일실 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 보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 4개월치만 줘라. 그렇죠? 그래서 9페이지에서 검토. 그래서 이게 이제 콩나물 그 재배역 같은 용기를 이용해서 이런 경우는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시설 콩나물 재배 관련돼서 여기 9페이지 이거 보시면 그 시행규칙 제48조 2항 단서 2호의 신설 경과 등에 비춰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림축산식품 장관의 협의를 거쳐 관부에 고시하는 현강펜 그러니까 농작물 실제 소득 인정 기준, 이와 관련돼서도 그 논문에 보면은 이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6조 3항 별지 2호에 열거된 장목 및 재배 방식에 콩나물 재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 콩나물 재배에 관해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 2항 2호를 적용하여 그렇죠. 사실상 유출경에서 보상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마 보시면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 2항 단서 2호가 적용되는 실제소득의 4개월분 해당하는 농업손실 보상을 하는 장목에 관한 규정, 실제소득 인정기준 관련된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관련돼서 제6조 3항 별지 2호는 직접 해당 농지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거기에 열거된 장목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 2항 단서 2호에 따라 4개월분의 영농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영농손실보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장 1은 사실상 이거는 정당보상 원칙이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장 1은 타당성 결여됐고, 주장 2 같은 경우는 시설 재배 농업은 지력을 이루지 않는 농작물 실제 소득 인정 기준을 통해서 관계 규정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4개월치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 2는 타당하다. 이렇게 논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요. 출제위원 이런 분들이 유일하게 이거 판례 평석을 쓴 유일한 판례예요. 그렇죠? 농업소실 보상이야. 잘 봐두세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이게 자기가 판례 평석도 쓰고 뭐 이렇게 한 케이스에 이게 잘 아는 거잖아. 그렇지? 잘 알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오늘 저희 그 대학원 기말고사 데이터 센터 맨날 요새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센터 냈거든요. 기말고사. 그렇죠? 자기가 맨날 하던 거 내게 되는 그런 이제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있어서 유일하게 이게 판례 평석이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거 제가 뭐 여러 번 올려드려가지고 뭐 지금 시간에 그 판례 평석을 다 읽어보는 어려우니까 제가 또 카드 뉴스를 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이런 취지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쵸? 이 판례 원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물음 3번에서 불법 형질 변경. 그쵸? 자, 우리 약술 형태로 해서 출제 가능성을 본다면, 약술 형태. 그쵸? 약술. 그래서 칙 제 22조. 여기서 걸려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하나 걸려있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그 다음에 칙제 23조. 요거는 우리 저게 있어요. 그쵸?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매봉역 대치동 공원 두 개 판례 있죠. 하나는 도심안에 있는 근린공원이었고, 하나는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최근에 나왔던 요 문제는 자연공원구의 자연보호구역은 이거 그렇죠? 공법상 제한받는 그대로 평가해서 보상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공원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지금 원래는 이제 서울시에서 일종으로 해놨어요. 일종으로 했는데 요 공원 조성하는 것 때문에 그쵸 일종으로 해놨는데 여기 이제 이게 도심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게 다 3종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용도 지역을 바꾸지 못하게 한 케이스다. 그러면 요것도 어떻게 돼요? 인근 요거랑 유사하게 3종에 가깝게 보상을 해라. 요게 판례 취지인데 실제로는 뭐 한 3종 1종보다는 3종보다는 적은데 1종보다 많고 한 2종 정도 해가지고 실제 보상 금액은 나갔는데 어쨌든 판례는 그냥 개발이익 배제하는 것 때문에 이제 판례는 1종으로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보상은 거의 3종에 가깝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도 어떻게 돼요? 3종으로. 왜냐면 요게 요 해당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을 바꾸지 못한 케이스로 봐서 3종으로 보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칙제 24조 그렇죠? 저번에 무허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불법 형질 변경 요거 두 가지 케이스에서 오늘 이제 불법 형질 변경 봤고요. 무허가 관련된 거는 89124 이전은 적법한 건축물 그 이후부터 그 다음에 건물 자체는 사업 인정 고시 전이면 무조건 다 보상이 됩니다. 그렇죠? 건물은 무조건 보상이 되는데 그게 그 건물을 깔고 앉아 있는 그 토지가 그렇죠? 적법한 건축물로 되게 하면 그 토지가 이제 대지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책 이제 25조에서 미지급 용지, 그렇죠? 미지급 용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다가 이게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를 보상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한다는 포인트고 이게 그 사업 시행자 뭐 하다 보니까 국가나 사업 시행자가 이거를 현황을 더 좋게 만들어놨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건 그냥 그대로 보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그래서 미지급용지 관련돼서는 이게 미보상용지와 미지급용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미보상용지는 현재 공익사업에 행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소송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미지급용지, 우리가 과거에 미불용지, 미지급용지는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땅이야.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땅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미지급용지에서 포인트 또 있어요. 도로. 이게 과거에는 요게 불법 점유, 이게 이제 얘가 자주 점유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 그죠? 취득시효만 인정해가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공사가 다 뺏어가고 그랬는데, 이거 관련돼서 무단 점유 관련된 걸 자주 점유를 추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공사가 도로 깔아놓고 미지금, 이거 이제 돈 보상 안 해주다가, 그쵸? 취득시효로 해가지고 뺏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쵸? 그거. 그 다음에 제26조에서 제 2항에서 중요한 게 이제 사실상 사도, 그렇죠? 사실상 사.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많이 물어봤죠. 그래서 약술로 해가지고 요 부분 정도가 여러분이 약술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풀어봤고 미지급용지 좀 남았고 요거는 제가 한번 문제를 또 따로 낼 거고 요거는 그냥 추가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형질 변경 관련된 요 포인트하고 제가 따로 이거를 강남대 교수님 논문 요약해서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허가 아니면 불법 형질 변경, 약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무허가는 좀 쉽잖아. 그때 불법 형질 변경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와 관련된 판례가 있으니까 요 판례를 토대로 해서 좀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결국 여기 이제 1번, 2번 둘 다 증명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판결로주에서 12페이지에서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현실적 이용사항인 과수원인 갑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것이라고 하여 개간전 상태인 임야로 보고 평가한 재결감정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사안에서 과수원으로 개간되던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위 토지가 보안림에 속하거나 경사 20도 이상 임야의 화전 경작에 해당하여 개간이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사업시행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벌채만으로는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 변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간 과정에서 나무의 벌채가 수반되고 벌채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불법 형질 변경 토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 토지라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죠? 이거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